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는 공무원 면접 강사 남송희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면접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경시생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이어 발표가 있을 텐데요. 발표가 있고 나면 또다시 체력시험을 준비하셔야 하고 뒤이어 따라올 면접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면접 기출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면접 관련한 이야기는요,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해양경찰 공채 시험과 그리고 하반기에 있었던 해양경찰 간부 그리고 이제 특채분들의 시험에서 어떤 질문들이 출제되었는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해양경찰은 시험이 집단 면접, 다대 면접, 그리고 다대 1 면접, 개별 면접으로 2단계, 2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유형별로 5가지의 유형에서 어떤 질문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오늘은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다대다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2대2, 3대2 면접에서는 전공 지식과 관련한 부분이나 해양 상식과 관련한 부분이 딱 규정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에 좀 경계가 없다라고 느낄 만큼 두 면접 유형 모두에서 전공 상식, 해양 상식 혹은 인성, 가치관 유형을 좀 고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출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내용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준비하면 좋은지를 위해서 5가지의 질문 유형을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총 5가지 유형을 생각하면서 면접 질문에 대한 대비와 말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성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경험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 유형,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 유형, 그리고 마지막이 전공 상식과 그리고 시사 이슈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질문들은 모두 2025년 해양경찰 면접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 100%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인성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후기에서만 이걸 찾은 건 아니고요. 작년 25년도에 저희와 함께 하셨던 해양경찰 합격생 분들의 후기에서 인성 유형이 될 수 있는 걸 조금씩 추려왔습니다. 인성 유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지원자, 한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필수 질문으로 준비를 하시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장점, 단점, 이런 유형들이 있겠죠. 사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꼭 아마 작성해보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 이외에 어떤 질문들이 2025년에 보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좀 공통으로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어디에서 받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그동안 자주 출제됐던 질문이라는 건 맞는데요. 유독 작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드러내게 하는 비슷한 유사 질문들이 공채에도 있었고 해양경찰 간부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 직무라는 게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경찰 분들께서는 함정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평소 자기 어떤 감정이나 주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 역시 이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말씀하신 수험생 분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괜찮았나요? 라면서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가 좀 객관적으로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경찰은 공채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함정이나 이 해양을 지원하시는 간부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관련 전공을 하셨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했거나 혹은 구조 같은 지원 분야는 이 구조 업무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이분들이 하셨던 직업이나 직업 현장이 있을 텐데 이걸 왜 그만두려고 했는지 그런 이유를 좀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이 사람에게 보이는 제일 큰 장점이 이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나요? 라는 확인용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이랑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면접관이 이 지원자를 보고 내가 보기에 지원자분의 장점은 이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라고 해서 수험생 본인이 준비한 장점이 아니라 면접관이 그 자리에서 직관적으로 봤던 장점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솔직함, 진정성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됐던 그런 질문들도 꽤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인성 유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025년 작년은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물음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험 유형입니다. 경험 질문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한 문제는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출제됐던 기출 중에는 좀 무난했죠.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희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질타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일탈했던 자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일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원에서 연습을 할 때도 일탈에 관한 경험은 꼭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탈, 사실 딱 사전적 정의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상을 벗어난 그런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끔 여러분들이 일탈 경험에 혹해서 그 말의 해석을 좀 과하게 하는 바람에 법을 어긴 경험, 불법을 저지른 경험, 혹은 너무 좀 심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만큼의 불편한 행동을 했던 경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면접에서 솔직해야 한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굳이 여러분들의 체면을 상하게 할 만큼의 과도한 솔직함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탈 경험에서 저는 학창시절 가출을 해봤습니다 라든지 좀 너무 면접관이 선입견을 가질 만한 그런 일탈 경험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가치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은 사실 이 공무원 면접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 면접자를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생각,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출제됐던 해양경찰 면접의 가치관 유형은요, 일단 고전 유형이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역시나 보였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소개 장단점 이런 것처럼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실제 작년에 출제됐던 질문은 규정과 시민의 요구가 충돌했을 때 어떤 가치관을 더 우선할 건지, 즉 어떤 직무 관련한 규정, 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규정과 실제 시민들에게 일어난 일,
어떤 특별한 상황, 호소, 요구 이런 부분들에 충돌해서 어떤 가치를 선택할 건지 선택형 질문이 나왔고요. 역시나 굉장히 비슷한 질문인데 말만 달랐어요. 친절과 공정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어떤 반비례하는 충돌되는 가치관의 선택을 해보라는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선을 넘는 행동이라는 건 어떤 행동일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선 넘지 마, 선 넘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선을 넘은 행동은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인지 감수성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해양경찰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 우리 경찰과 일반 경찰 육경 그리고 소방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직장 내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과 공직 사이에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질문이 작년에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 부분에 관한 도움을 드리자면 사실 성인지 감수성은 저의 해석으로는 너무 민감해서도 그리고 너무 둔감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의 신념으로서 나의 어떤 성인지에 관한 부분이 조직에 너무 큰 불편과 부담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차별을 느끼게 할 만큼 너무 부족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개념을 하나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고 상황 유형에 적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황형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황형이라는 게 아직 여러분들이 공직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답이 있을까 하는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판단 하나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채점에 영향이 미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질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해양경찰 시험에서는요, 실제로 나왔던 유형 중에 일단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죠. 상관의 상사의 부당한 지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는 그런 고전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선을 단속하던 도중에 한 노인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걸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뭐 대응을 할 건지 이런 이제 선택에 관해서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의 동료가 예전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 분이 받은 질문 이외에 다른 분이 받았던 질문에는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 사실이 이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는 시사적인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는요. 본인의 상관이 정치적인 성향을 본인에게 강요하거나 이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상관과 가치관에 대한 충돌, 부딪힘, 갈등에 관한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팀원 모두 혹은 팀원 전체가 피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사실 상황형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꼭 여러 가지를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 시리즈, 상관 시리즈, 민원인 시리즈 이렇게 대표적인 유형도 있지만 최근에는 현장에서 어떤 위험성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약간의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옳은 거지? 라고 고민이 되는 그런 유형도 참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전공상식 그리고 이 시사에 관한 유형입니다. 사실 해양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유독 퀴즈 형식의 전공상식을 묻는 질문들이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 시험들과는 다르게 면접 과정에서 암기 형식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인데요.
게다가 시험 범위는 넓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보니 기출에 의존을 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5년도에 공채에서 나왔던 질문들만 제가 몇 가지 꾸려봤는데요. 첫 번째,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 소년의 차이점, 나이 말고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이 하는 일, 그리고 해양경찰 소관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부고발 제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고 자신의 견해도 보태어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사 관련해서는 해양 관련 사고 중에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고는 어떤 거였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 2025년에는 실제 세월호 사건이 언급이 다시 됐고요. 그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책임의 범위를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해양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한 어선 사고나 그리고 연안 사고나 되게 다양한 사고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를 저희가 전체 다 모든 스토리를 다 꿰차고 있기에는 어렵겠지만 사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 사고들은 꼭 공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원인 혹은 해양경찰의 대응, 대처,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견해를 가지고 계시면 꼭 그 질문에 대한 대응이 아니더라도 해양경찰이 앞으로 연안사고나 해양사고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외에도요, 공채 질문이 아닌 나머지에서도 구조 관련한 부분, 또 해양 상식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오는 그런 채용 직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서 꼭 함정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심층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는 물론이고요. 공채분들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해양 관련한 상식, 해양 관련한 소관 법률 등 구체적으로 공부를 꼭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양경찰 면접이 처음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 유형을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에 좋은 답변 방향을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영상 시간 관계로 오늘은 문제만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해양경찰 면접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저는 어떤 단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저는 어떤 걸 준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곧이어 있을 해양경찰 필기시험 발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